반갑습니다. 한국살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64회 심화 한능검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앞에서 나왔던 왕문제 연장판이라 보면 돼요. 근데 내용 자체가 별로 안 어려웠어가지고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첫 줄에 바로 있네요. 대전 통편이 완성되었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 보자마자 문제 바로 푸셔야 돼요. 근데 굳이 더 읽어보면은 왕이 말하기를 속전은 갑자기 이뤄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 갑자기 이후에 이뤄진 게 많으니 어찌 뭐 저저저 하는데, 그래서 원전과 속전 그리고 지금까지 왕명을 모아서 한 책으로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그러니까 이 왕씨가 그냥 대전 통편을 만들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출을 조금만 풀었다면 바로 알만한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풀이하는 게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복습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서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인데, 첫 번째 조선 경국전,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전은 아니고 개인이 만든 사찬인 이 법전은 정도전이 만들었고, 이제 최초로 공식적인 법전인 경국 대전이 성종 시기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전이 얘를 말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속대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조,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대전 통편이 바로 정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조랑 정조 시기에 뭘 만들었는지 그걸 먼저 구별해 두시고, 특히 이 대전 통편이랑 대전 통편이랑 대전 회통이 이름이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기억해두지 않으시면 문제 키워드 나왔을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무튼 1번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 신제를 시행하였다. 이 왕시기에 시행한 일종의 관리 재교육 지도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두성을 점령한 거, 이거는 순조 시기에 홍경래 말하는 거니까 틀렸고,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거 현종 시기고요. 이인주알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거, 이거는 영조 시기에 이인주알의 난을 말하는 거고. 자, 5번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흥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게 효종 시기에 나선 정보를 말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나선 정벌 때 활동했던 얘가 이 신급이랑 별류란 장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는 키워드를 어렵게 내기 위해 가지고 신류라던가 별류가 아니라 병급입니다. 어쨌든 신류가 아니라 신류 변급을 언급할 수 있는데, 어 아마 효종식이 좀 어렵게 내기 위해 가지고 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류 변급이에요. 이거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답 1번이에요.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거 별로 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유형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좀 짜증날 수 있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쉽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짝수 회차에서는 이 유형의 출제 빈도가 진짜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유형이 나왔던 회차들 다 분석해 보면 거의 10번 중에서 8번은 진짜 짝수 회차예요. 그래서 좀 그런 꼼수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만 보면 키워드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강진 유배지.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일단 신유박해 때 여기 전남 강진으로 유배가 되었었고, 사실 여기 있는 거 두 개는 몰라도 돼요. 해장선사의 주선이라던가 아학편훈이, 그러니까 이 아학편훈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아학편훈이가 뭐냐면 일종의 아동용 그냥 교재다, 한문 교재, 그냥 그 정도가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지방간의 그런 자세를 담은 목민신사라던가 정치 개혁안을 담은 경세 유표를 보고서 정약용인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민심서라던가 여기는 경세유표는 진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을 내면 진짜 10번 중에 5번 나오는 게 경세유포예요. 그만큼 초급인출 키워드라 그거 외웠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문제를 그 더럽게 연기한다면 이런 것도 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중요한데, 이런 키워드도 한 번쯤은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1번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거는, 이건 조선 전기의 신속주의고요. 2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건 주세붕입니다. 중동식이 만든 거예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거, 이건 김정희고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한 거, 이건 정제도랑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약용이 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과학기구라던가 아니면 문화유산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약용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이 거중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 거중기를 통해 가지고 화성숙조에 기여했다는 거랑 플러스로 정조의 행차를 위해 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었다, 이것까지 키워드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정조의 업적을 낼 때도 쓸 수 있지만 정약용을 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이에요. 28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특이하게 올해는 그 병제 병호 신청 운강, 그러니까 개항기 전기 외세 침입 유형 있잖아요. 얘를 좀 출제자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서가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척화비 권리,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순서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병인 양요 아니면 신미 양요를 거의 90% 내요. 아주 가끔 내봐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언제 발생했어요, 이 정도 내는데, 이상하게 출제자가 올해 시험에서 확실히 얘한테 꽂혔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평양 군민들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겹치면서고 평안감사가 당시에 이 상황을 두둥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일단 문제 제시된 사건, 여기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당시 미국에서 통상 수교 유겸해서 함선을 보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얘네가 깽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깽판을 치니까 그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여기 적혀 있는 평안 감사인 박 교수가 이 인물 주도로 그러니까 배를 불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때는 어쨌든 이 박 교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차도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던가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던가 그거를 포인트로 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비틀어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를 불태운 사건 내면 거의 얘를 낸 거긴 한데, 약간 그래서 지난해 차도 나왔다고 이번 차 안 나오겠죠, 좀 그런 고정관념 그걸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출제자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따도 얘기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 3회분을 잘 보는 게 이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었는데, 1번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자, 이건 1801년이고요 얘는 1866년인데 아무리 미국이 연계에 있다도 60년 사이 이걸 일어난다는 건 너무 엇거지죠. 말이 안 되고요.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걸 계기로 미국 함선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빡쳐서 쳐들어오겠죠. 정답 2번이고,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는 동학 농민운동이고요. 외교장과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병인 양요입니다. 관련 없고요. 오페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의 배경을 이뤘다. 자, 오페트 도굴 사건 여기인데 제너럴 셔먼 사건이 더 먼저 발생했었죠. 시기적으로 흐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 유형은 거의 맨날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병인 양요, 신미 양요만큼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29번 가 인물에는 설명 옳은 것. 자, 이 인물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인물을 63회 때 주목하는 게 좋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출제자분이 살짝 비틀어가지고 64회 때 낸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 자체는 그 작년 57회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예요. 별로 어렵진 않았거든요.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계유상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돈을 오지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리고 서원도 철폐하니까 유생들 공부 장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일종의 진짜 완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씹선비예요. 씹선비. 이렇게 표현이 딱 맞는데 그냥 씹선비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없애는 거 안 돼. 그리고 십선비여가지고 위정척사파여가지고 이 지부복걸 촉화해서 올려가지고 외양일체로 주장했다는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지금 이 지부복걸 촉화이소라는 게 뭐냐면, 좀 한자 용어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자 보시면, 아이고 요즘 표현을 잘 안 써가지고 좀 어색한데, 아무튼 자 보시면 지부복걸이란 게, 그러니까 궁궐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부란 거는 이 도끼를 이렇게 앞에 두고서 대궐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쟤네랑 수교하면 안 됩니다. 수교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한 상소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두고서 쟤네랑 상소하면 안 된다고 궁궐 앞에서 엎드려 상소하는 게 지부복권 척화이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이거에 대한 힌트를 다룬 거예요. 아무튼 그걸 기반으로 서양과 일본 똑같은 오랑캐야 주장하는 게 이 지부복권 척화이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단발령에 반대한 상소 올렸다는데 이게 청태역 보게이 제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단발령이랑 의미사변을 계기로 좀 그거랑 관련해서 또 반대하는 활동 같은 거 올렸던 게 최익현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모두 종합해가지고 이 인물이 최익현인 걸 다룰 수 있었어요. 이게 57에 33번쯤인가? 그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거 다 푸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1번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진하였다. 이거는 박상진이고요. 뭐 체기중까지 될 수 있습니다. 2번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한 거는 이건 박은식님이고요. 자, 을사늑약 체결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말 그대로 을사의병을 주도한 인물이 이 인물이고 이 인물은 이 을사의병 이후에 스시마 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그때 거기서 순국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4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거 이거 이인영이고요. 보국원민의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 및 광군에 맞서 싸운 거는 대표적으로 전봉준이 있습니다. 애초 동학농민운동이랑 얘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개항기 시기를 공략하려면 반드시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틀에서 접근하면 좋은지 제가 그걸 먼저 설명드리면 자, 일단 1880년대는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하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엔간한 거의 90% 풀어요. 뭐냐면 자, 통리기 무화문이랑 12사를 설치했다. 이게 1880년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로 인해서 그 군인들이 봉기한 이모군란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약해졌어요. 왜냐면 그 명성황후는 좀 온건개화파를 조금 더 길렀거든요.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일본군의 그런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정총국에서 정변을 일으킨 갑신정변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이 네 가지 순서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 아직 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내가 딱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라던가 뒤에는 무조건 통리기 무화문 설치했다던가 갑신정변이 발생했다는 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모군란 내다 치면은 이 뒤에는 그러니까 이런 뒤에 갑신정변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로 그러면 되겠네. 반대로 거문도 불법 정당 사건이 이거다 치면은 여기 이모군란 뒤에 있네. 그걸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 내에서 시기형 문제 여기 구성을 만드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풀이에 되게 도움이 돼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자, 이 사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볼게요. 자,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라는 적국의 활동과 청구 군대의 내습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구 옮기겠다. 그러니까 적의 활동이랑 그러니까 사실 지네가 정부 이렇고 뭐 적이라고 하는데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했다. 왜냐면 이모군란도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네가 정부 이렇게 했는데 또 간섭 받으면은 일이 개꼬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주상을 일단 먼저 어떤 장소로 호위했었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일본 병사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다. 여거.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이 여러분들이 사료로 만나면 낯설 수 있는 게 일본 병사가 우리 왜 도와주는 거지? 그걸 파악을 잘 진짜 못해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일본 병사가 뭔가 정변 같은 거 도와주는 맥락 있네? 그럼 그냥 갑신정변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이 갑신정변을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보시면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란 말이 있었고 여기 민영모,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체위를 당했다는데 이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민씨 세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성황후의 뭐 친가라던가 가족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먹고 있으니까 지네들이 그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를 제거해야겠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얘랑 얘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주상을 모시고 이걸 공격했다. 그런 걸 보고 파악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개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갑신정변이니까 그래서 이 이무곤란 이후인 여기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갑신정변을 파악하는 거 중요한데 출제자가 답을 이렇게 시기형 문제를 내면 거의 이틀 내에서 끌고 온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31번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맨날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확실하게 출제자가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일단 가보개혁을 좀 더 중심으로 내겠다는 포인트가 보이긴 한데 평소보다 답이 조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키워드는 안 어려웠어요. 보시면 여기 그냥 궁극기모처 보자마자 여러분들 그냥 1차 가보개혁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차 가보개혁은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했었고 2차 가보개혁 때는 궁극기무처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1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집이 주도였지만 2차 때는 여기에 플러스로 박영효가 있거든요. 그것만 파악하시면 사실 문제 키워드가 낯설진 않았어요. 솔직히 나머지 볼 것도 없기도 하고 굳이 뽑는다면은 이 일본공사가 국왕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 뺏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면서 이 개혁을 추도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보다 그냥 궁극기무처를 파악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답 선지가 조금 새로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예상유형 키워드 짤 때 다루는 게 있거든요. 각 개혁마다 재정을 어디서 담당할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갑신정변 시기의 개혁정강 14조에서는 이거를 호조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2번 가보개혁 때는 이게 1차, 2차를 나누긴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은 가보개혁 시기에는 탁지 아문에서 담당하자 했었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탁지부에서 이걸 담당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 탁지 아문이랑 탁지부가 진짜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룬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선지 속으로 풀기는 쉬워요. 기억, 건양이란 연호 제정한 거는 의미기억이고요. 자, 이거 탁지아문에 제가 적었으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했다는 거는 광무개혁이니까 사실 기억이랑 디귿이 지금까지 너무 급인출로 나온 선지여가지고 선지 소구가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리을도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해제가 허용한 것도 몇 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답을 찍는 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데 확실히 출제자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키워드 답을 유도하려는 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헷갈리신 분들은 어느 개혁 시기에 뭘 주도했었는지 이걸 한 번쯤 복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이건 반성해야 되는 게 그 최종 특강을 찍을 때 이 단체가 솔직히 3연소까진 안 나오겠지 하고서 그냥 애초 설명 빼버렸거든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와 진짜 거의 제가 64회 때도 적중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출제자에게 통수를 맞은 유형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라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은 진짜 최대한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저도 가끔씩 괜히 방심하다가 출제자가 또 이거 내버렸네 그렇게 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기 길었는데 자 보시면 일단 포인트가 오늘은 황제 폐하께서 대항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개천 경축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시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라는 칭호를 썼으니까 최소한 이 단체가 활동한 시기에는 대한제국이 있었다는 걸 먼저 추론해야 돼요. 그럼 대한제국 시기에 어떤 단체가 활동했었지? 그런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관리들이랑 이 단체가 이거 정치 개혁하는 게 좀 토의한 관민 공동회라던가 아니면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한 정치 개혁안 그러니까 뭐 중추원 개편 같은 거 아니면 아까 말한 탁지보던가 그런 걸 얘기한 이 헌의육조를 보고서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만민공동회까지 있네요. 사실 이 단체 내면은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헌의육조 플러스 독립문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해두셔도 거의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독립협회를 유추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독립문, 헌의육조 이 네 개만 외우면 거의 이 단체랑 관련된 키워드는 거의 80%는 공략돼요. 조금 어렵게 내봐야 중추원 개편을 추진했다?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 보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왔다고 또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출제가 진짜 심할 때는 한 4번까지도 똑같은 유형을 우려 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1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이건 보완해고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좀 혐 러시아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반대, 한러은행 폐쇄 이런 걸 한 게 독립협회거든요. 정답 2번이고요.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서적을 보급한 거 이건 신민회고요.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급운동 전개한 거 이거는 밀립대학 기성회고요. 자 5번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 발표한 거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이거 충칭 시기에 발표했다. 그것까지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33번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의 기준했을 때 답은 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말한 거지만 특정 시기 이후에 역사도 사실 유형이 나오면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시면 돼요. 그걸 고렸을 때는 너무 한 개만 시기가 딱 동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푸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 유형 자체가 어쨌든 학교 키워드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 키워드 다 알아 연도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낯설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별거 없어요. 한성사범학교 규칙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 한성사범학교 그러니까 일종의 개항기 시기에 그 사범대에 대한 규칙을 다룬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보기역이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게 발표된 거는 1895년이에요. 그럼 1895년 이후에 뭐가 있었냐 그걸 포인트 잡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다른 유형에 비하면 뭔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사건 일어난 이후에 뭔가 그 뒤에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인과관계를 저도 솔직히 잘 못 찾겠어요. 그냥 일종의 연도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튼 1번 길모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초빙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188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경공원 자체는 1894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기 직전에 사실상 없어졌다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초빙된 시기만 고렸을 때는 1886년이니까 이전이고요. 2번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 양성하고 이건 일종의 외국어 교육기관인데 역시 이전입니다. 이승훈이 임대 양성을 위한 오산학교를 세웠다. 자, 오산학교는 1907년에 신민의 대표 인물인 이승훈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학교 키워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은 게 여기 적혀있는 이승훈의 오산학교랑 그리고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1907년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단체 키워드는 어쨌든 간에 그 신민에 관련된 거니까 신민어대 정확히 연도 모르겠는데 한 1905년, 6년, 7년 그냥 대충 그렇게만 외웠더라도 얘보다 이후인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함경도 덕원 지방 관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여러분들이 원산학사랑 유경공원 연도를 좀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산학사는 여기 3, 원산 3, 유경공원은 여기 6 이렇게 좀 외우시면 편해요. 자 3, 6 아무튼 이전이고요. 5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도서 발표되었다. 자 이게 함정이에요. 이 문제선 제가 좀 난이도 높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3점이기도 하고 얘를 함정을 봤어요. 왜냐면 이 교육 입국 도서 반포를 계기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이거보다는 딱 직전이기 때문에 그 출제자가 나름 함정을 팔려고 이 선지를 건든 게 아닐까 싶어요. 잘못 건네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건 직전이 돼가지고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가 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오랜만에 좀 신문 유형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제가 예측한 게 적중하기도 했었는데 신문 유형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기 귀찮으면 딱 두 가지만 공략하세요. 독립신문이랑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얘네 둘만 해도 진짜 한 문제는 먹을 확률이 높아져요. 사실 여기 한성순보까지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출제자는 이 둘 중에서 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접근할 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무조건 더 많은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이 뭐 안 중요하다 제가 뭐 그런 주관을 가진 게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낼 수 있는 키워드를 많은 게 일단 더 출제할 수 있는 우선순위예요.
근데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조건에서는 대한매 신부가 돼서 좀 더 주목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적중했었는데 보시면 자 경천사 충북탑에 관한 그 일본인의 약탈 행위에 관한 보도를 읽어봤다는데 헐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 의견을 청취했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그런 약간 더 이 시기니까 일제를 안 적고 일본이 할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본의 만행을 적었다. 그러니까 약간 항일 논설. 그러니까 조금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항일 논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실은 게 이 신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양키탁과 영국인 베델이 참가했다. 그래서 이 신문 참관자를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독립신문 서재필 이 여기 적혀있는 대한매일 신보는 이 양기타카 베델이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 외국인이 유일하게 참관자로 들어갔다는 키워드가 초극빈출이에요. 진짜 미친듯이 나와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대한매일 신보고 거의 정답 키워드는 여기 있는 국제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꼼수 알려드리면은 대한매일 신보를 내면은 이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했다는 게 잘 나오고 이 국제보상운동을 내면은 대한매일 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는 게 문제 키워드인 간에 정답 키워드로 미친듯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출제자가 떠먹여 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 3번이고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은 거는 한성주보예요.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한 건 이건 만세보고요. 이거 최근에 58회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4번 일장기를 상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한 거 이거 동아일보고요. 자 순환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는 한성 순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밑줄은 전쟁 중에 있다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솔직히 일단 이번 회차 중에서 거의 탑 3로 어려운 문제 꼽으라면 전 이거 꼽을 거예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좀 낯선 게 사실 이 문제는 좀 받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예스! 드디어 안중근님이 나오는구나. 아싸 문제 개 쉽겠지 했는데 안 쉬워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이야 안중근이다. 영화 영웅 맞는데 누가 죄인인가? 이거까지 보면서 문제 딱 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문제 더럽게 어려워요. 딱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꼽은 이유가 뭐냐면 그 고등학생 수험생분들이 보는 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주제인 러일 전쟁을 되게 잘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유형을 낼 때 여기는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한능검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한일 의정서던가 그 독도를 심한의 현에 불법 편입했다던가 그런 키워드를 좀 낸 것 같거든요. 근데 한능검이랑 주제 가정했을 때는 솔직히 이건 동아시아사 주제스럽게 너무 낸 문제가 아닌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문제긴 해요. 제 기준에는. 아무튼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 당연히 안중근 유형 낸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봐도 안중근님인데 근데 일본 전쟁 당시 우리나라 독립을 보장해주겠다 약속했다. 근데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료되니까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이 러일 전쟁이 끝나니까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지금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한 죄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게 뭔지를 낸 거예요. 솔직히 안중근 문제 하나 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냥 좀 한 문제 좀 편히 주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 아무튼 나왔으니까 일단 해설을 해볼게요. 1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맞아요. 이 러일 전쟁 시기에 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로 편입을 시켰던 게 역사 사실이라 얘는 맞는 내용이고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 어떤 게 있냐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은 그리고 여기는 2차 영일 동맹은 일본이 영국이라던가 미국은 당시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선을 먹고 싶은데 얘네가 야 니네 너무 힘 또 키우려는 거 아니야? 안돼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미리 얘네가 선빵으로 합의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이 조선을 점령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오케이 니는 저거 먹고 난 이거 먹을게 했던 게 얘고 영일동맹의 경우에는 영국은 인도를 먹고
일본은 조사먹는데 서로 오케이,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빡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다 미국이랑 영국 당시 초강대국인데 이렇게 일본 먼저 이렇게 좀 합의해놨으니까 저 영국 가서 도와주세요, 미국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키워드가 한국사 범위로 치면 상당히 어려운 키워드긴 해요. 물론 제 강의에 다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자, 3번.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 소빙된 거.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입니다. 그래서 3번이랑 5번 때문에 그래도 좀 한능검스럽긴 했는데 2번 같은 거는 솔직히 한능검 범위까지 고려했을 땐 좀 많이 어려운 키워드긴 해요. 4번.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 일제 사법권을 박탈했다. 자, 이거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후각서가 최근 58회쯤인가 오다 선지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에 안 나왔던 거를 선지로 끌고 온 건 아닌데 이 기후각서 연도를 정확하게 몰랐다면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확하게 풀려면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을사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 기후각서를 맺고 그 다음에 뭐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권이 이렇게 없어졌다. 그 흐름을 아셔야 이 문제가 좀 쉬운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순지 속어도 쉽지 않고 정답도 썩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 고려해서 제가 좀 난이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리긴 했을 거예요. 아무도 정답은 4번이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순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 또 사실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일제 사회상 문제거든요. 크게 이게 낼 수 있는 게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이후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출제자가 최근에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내는 회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인데 요즘엔 그냥 거의 이 두 개를 동시에 내는 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면 얘부터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공략하되 요즘에는 이 두 개만 잘 공략해도 두 문제를 발라먹을 수 있게 내는 그 트렌드거든요. 제가 아까 검토 좀 해봤는데 그래도 이번 회차도 나름 그렇게 문제를 풀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고렸으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이거 두 개 중에 한 문제 그냥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1910년대에 다룬 건데 왜냐면 임시 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 조사 사업을 낸 거예요. 그래서 10년대에서 이 경제 침탈을 내면은 여기 적혀있는 그 토지 조사 사업이랑 회사령에서 거의 다 나와요. 답 여기 있네요. 심지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풀려는 게 아니라 이유경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키워드가 개뻔해요. 그러니까 10년대는 경제 키워드는 거의 토지 조사 사업 아니면 회사령 내고요. 정치 키워드로는 범죄 즉결례,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찬다, 그리고 태형령, 헌병경찰제 이 네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엔간하고 다 풀려요. 그래서 10년대가 키워드가 제일 쉬운 편이라 얘부터 먼저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10년대는 공포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헌병경찰제, 헌병경찰 무서워요. 태형령 볼기 때리는데요 무서워요. 좀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무도 정답 1번이고 원상총파업 이런 건 1920년대고요. 정확하게 1929년.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건 제가 연도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말고 그 시기. 국가총동원법 제정된 거는 30년대 후반 이후예요. 정확하게는 1938년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대비를 위해서 인적 물적 수탈을 동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4번 조선노동 공제가 조직된 거 역시 1920년대고요. 이건 연도 정확하게 1920년이에요. 그리고 조선사단법 예방구금령이 공포된 거는 30년대 후반인데 정확하게는 1941년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낼 때 좀 고난도 키워드 끌고 오는 게 예방구금령이거든요. 이름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30년 후반에 있었던 사실로 그러니까 이유형 낼 때 가장 고난도 끌고 온 선지 중에 하나가 예방구금령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애국반까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엔 애국반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아무튼 정답 1번입니다. 자,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60만 세 운동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유형이 조금 언젠간 나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보시면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문제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꼼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허창, 홍명희 등 가해 지도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 시위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 개최 추진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보고를 위한 그런 활동 같은 걸 주도한 단체가 뭐예요? 네, 그건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62회 때 신간회 자체를 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정도는 더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주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은 그때는 신간회 창립과 해소 시기를 둬가지고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을 지원했다, 그 포인트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신간회가 어떻게 창립됐냐 그 포인트를 냈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거랑 관련된 거 보시면, 일단 1번 암테러 수사쟁이를 지원했다. 관련 없습니다. 이건 23년부터 24년인데 이 신간회가 활동한 시기는 27년부터 31년이라 시기가 안 맞아요. 2번 민족협동 전선으로 결성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게 나온 정우의 선언이랑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된 거기 때문에 그 흐름상 얘가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러니까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문제 냈으면은 이 신간회가 좀 지워였다, 그 포인트 잘 내고, 또 신간회 내면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웠다, 이 포인트를 서로 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도 짝꿍 키워드를 좀 외워두시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3번 부민관 폭파 사건 주도했다. 이거 대한애국 청년단이라 했는데 이거 좀 어려운 선지예요. 이거 진짜 옛날에 나왔던 기출인데 그냥 거의 광복 직전쯤에 이런 사건이다, 그냥 그 정도만 외우세요.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라. 4번 조선명 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은 거, 이거 의협단이고요.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잘 나온 유형은 아닌데 한 번쯤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문제는 근데 좀 답을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내긴 했어요. 볼게요. 자, 여기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평양에서 시작되었고 대표 인물이 조만식이다. 벌써 힌트를 2개나 줬어요. 사실 이것만 보고도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힌트를 진짜 많이 준 게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썼다던가 그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자본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힌트를 4개나 줬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물건을 애용하자는 것을 주장한 물산 장려 운동을 출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찾으면 되죠. 일단 1번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이거 맨날 패턴이 너무 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국채보상 운동은 통감부의 그 탄압과 방해를 받았었고, 여기 적혀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은 총독부의 방해를 받은 거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총독부, 통감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읽어서 실수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뼈가 아파요. 2번 조선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활성되었다. 그 정답이 조금 새로웠는데 이게 심화 53에 있던 선지를 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조선 관세령 폐지를 문제에 내고 그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물산장려 운동이 발생했다, 이걸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폐지하면은,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없으니까 이 조선에다가 뭐 자신들의 그런 값싼 물건 같은 거를 되게 마구마구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FT가 지금은 지금 FTA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의 경우에는 좀 외국의 싼 물건들이 너무 많이 국내에 유입돼 버리면은 그런 우리나라 물건 다 사지 않으니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외국 물건이 너무 들어오니까 우리 다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물건 지키기 위해서 시행한 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 한국중앙통상회가 설립되는 거. 자, 이거 1898년이에요. 시기 당연히 안 맞습니다. 얘는 1920년대예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설립에 영향을 미친 거. 자, 이거 시기가 1897년이나 1899년이에요.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거.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키워드도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 제가 아까 이 문제 다른 문제 헷갈렸었는데 아까 강조했었던 그 여기다 이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어 두 문제 낼 수 있다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포인트가 아까 제가 강조한 거를 그대로 냈다는 게 보일 거예요. 보시면 자,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의 판결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시기에는 30년대 후반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이렇게 배우면 좋아요. 뭐냐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근로보국 때도 이런 시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그 노역하는 거. 그래서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플러스로 중일 전쟁 이거 나왔죠. 그럼 그냥 30년대 후반이다 가정하시고 이 세 개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걸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 문제에서 태평양 전쟁이라던가 중일 전쟁의 문제 키워드 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시면 돼요. 1번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자, 이게 연도가 솔직히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자체는 어느 한 시기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 국가보안법이 처음 나온 1948년 이후 언제겠구나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1930년 후반부터 45년이니까 시기가 안 맞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정답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애국반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애국반 전시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 그 조직 같은 걸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몸빼의 경우에는 당시 그런 징용 그러니까 노역에 많이 투입했으니까 그거에 편하게 옷을 입었던 거 그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빼도 30년대 후반 관련된 키워드 외워두시면 좋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자, 이거 1905년이어가지고 시기가 개항기 시기입니다. 4번 형평사 창립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거 이거 1920년대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요. 헌병경찰에 끌려가 태형을 당한 농민은 1910년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다음 인물의 활동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전 진짜 좀 새롭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능검스러운 문제가 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일단 볼게요. 자,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데 앞서선 누누누. 자, 이게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 이름이라던가 생물연도 좀 알 수 있을 만한 거 주는데 이번 생물연도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갖다가도 좀 파악하기가 살짝 애매한 게 여기 시기에 다 걸쳐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갖다가 문제를 못 풀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제 시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의 시야 김해 출신으로 합성학교 등에서 교사로 지겠다. 일단 제 생각 좀 고민인 게 이 교사로 재직했다는 거 보면 얘도 낚이기 쉬운데 얘는 고르면 안 되는 게 62회 때 헐버트를 이미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 분석 똑바로 하신 분들은 일단 얘는 걸렀어야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영변 만세운 노수도 뭐 관계 없어요. 베이징 역사 공부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거 이제 나왔어요. 귀국 이후에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대요. 두 번째 1942년에 조선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아서 이듬해 옥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왔어야 되는 건 여기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에 별 10개를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맞히는 거고 이거만 봤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3번 낚여서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도 최근 3회분 연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인물은 한글 보급운동 활동한 이윤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분을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인물은 누구세요? 했을지라도 답은 맞췄어요 하신 분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 인물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나 누구신지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하셨네요. 근데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던가 우리말 큰사전 제정에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그걸 알았다면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헷갈렸다면 얘를 찍고 틀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조선어 학회를 내면은 함정선지로 나오는 게 국문연구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는 게 이 인물은 애초에 조선어 학회까지 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걸 찍는 게 맞았어요. 괜히 참 이거까지 있는데 얘가 아닌 게
아니면 어떡하지? 굳이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 이유는 이 인물을 모를 수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풀 수는 있게 낸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든 인물을 완벽하게 다 모르더라도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푸는 좀 그런 스킬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문제가 보여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도 정답 1번이고, 미국과 유럽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한 거 이거 유길준이고요. 자, 국문연구 설립한 인물 대표적으로 뭐 주시경이라던가 지서경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마지막 독서신문 발표한 거 이거 신채호님이죠. 관련 없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빨리 했습니다. 41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겠는데, 이상하게 맨날 한 해 두 번째 회차는 이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지청천을 총사령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얘만 보면은 한국 독립군이냐,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국 독립군인지 아니면 얘가 한국 광복군인지, 심지어 이름도 그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또 뭐지? 또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또 헷갈렸으면 얘 골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광복군을 내면은 거의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라는 키워드를 어떻게든 줍니다. 그거 다 푸는 거예요. 1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이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영국과 연합했다,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다 얘 찍으시면 돼요. 2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 얘는 한국 독립군이니까 시기가 안 맞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무장 조직으로 결성된 거, 이건 조선 의용대입니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에 승리했다. 자, 이거는 조선 혁명군이고요. 그 양세봉님이 만드신 거.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거는 대한 독립 군단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가 시기도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최근에 또 수지다가 이유형을 좀 잘 안 내는 추세였다가 올해 한 작년 하반기쯤부터 갑자기 좀 많이 끌고 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쭉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어요. 광복을 해가지고 다들 신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나라 나라 세워볼까 하면서 여운형 선생님이랑 안재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치안대 조직하고 그 정부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해산되었는데, 이걸 반대하는 미군정이 남한에 진입했어요. 그 북한 쪽에는 소련이 진입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 광복 직후에 한국에 대한 그런 해방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까 하면서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개최됐거든요. 그때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얘네가 스스로 잘 성장할 때까지 5년 정도 통치를 할 거에 대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갈렸어요. 당연히 그래서 좀 강대국 도와준 거 좋아. 아니 왜 우리끼리 세우겠다는데 왜 굳이 간섭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신탁 통치 아니면 뭐죠,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덕수궁 속조전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결렬이 돼버려가지고 당시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야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가해식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안 돼 하면서 나왔던 게 여운형 선생님이랑 김규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직된 좌우합작 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미토공동위원회 개최하고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 반영했었는데,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피살되면서 이게 결렬돼 버려가지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이게 나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긴 해요. 실제 정답도 여기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합작 위원회 발족되었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일단
근데 아무튼 얘까지 결렬돼 버려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엔에 남북 문제를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일정부 수립하려 했었는데 북한이 유엔에 그런 그 진입을 반대해가지고 남한만이 정부 수립하자는 그 총선거를 실시하다니까 이거 김구 선생님이 안 돼 하면서 그 진짜 평양 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시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석회의 개최하면서 그런 거 논의했었지만 대화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해가지고 50 총선거를 통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의 주축인 그런 재형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농지개혁이랑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흐름이 길었었는데 아무튼 그 흐름상 여기가 정답인 거고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저도 뭐 보면서 적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미 다 외웠는데 사실 이렇게 적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이 흐름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게다가 최근에 좀 문제를 쉽게 내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료형을 안 쓰고 말풍성 형식으로 좀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이유형 진짜 어렵게 되죠. 무조건 사료 끌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석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여수순천 19 사건이 발생한 거는 정부 수립 이후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 여기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유엔 항공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한 거 이거는 여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직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 창당했다. 자, 민주당이 창당된 것도 정부 수립 직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요. 4번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였다. 그래서 원래는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하고 해산되었는데 미군정이 응 안 돼 하면서 남한에 진입하게 된 게 포인트예요. 아무튼 조건준리는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라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3번 가라 지방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있겠는데 이 문제 그래도 확실히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도 확실히 어렵게 내려고 최종 필살기를 낸 게 전 이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도 좀 어려운 문제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원톱은 얘예요. 진짜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전 맨날 시험 현장 가서 시험 보거든요. 제가 가다말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이랑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체감을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인 그런 진단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맨날 시험 보러 가는데 다들 이 문제 갈 쯤에 다들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바로 풀긴 풀었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수험생들보다 진짜 많이 골머리 아프겠다 싶었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서는 좀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그 추세이긴 한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런 문제 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좀 팁을 드릴게요. 일단 가부터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 삼았대요. 근데 이건 무시하시고 중요한 거는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대하찬이랑 구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신라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으면 이 문제 잘 푼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통일신라 신문왕식에 정비된 구주 오소경을 찾는 거여가지고 통일 신라 시기를 낸 거예요. 일단 고대시대. 두 번째,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현종이 고려 현종인지 조선 현종인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 오도호와 70도도 안무사 두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 거거든요. 오도와 양계를 정비했다 현종 시기에. 이거 제 예상용 키워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도 양계를 정비했다는 걸 보고서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제도 다뤘다. 그걸 이해하신 게 포인트였습니다. 다 각도 각 고을 이루고 있었다는데 자 보시면 전주, 경주, 평안도. 제가 보기에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오도양계, 구주 오소경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데 얘는 진짜 제가 봐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감이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전주, 경주, 평안도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제도랑 가장 유사한 시기는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땡땡주 있죠. 이게 팔도예요, 팔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뭐 전라도, 경상도 평안북도 평안북도 북한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이 땡땡도랑 관련된 거를 그나마 언급한 게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태종 시기쯤인데
아무튼 팔도랑 가장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나마 제 행정계도 비슷한 거. 그래서 얘가 좀 제일 낯섰을 것 같고,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열거하는 각 부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팔도를 23부로 개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2차 가보 개혁을 추론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 시기의 지방 행정제도 정확하게 모르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따 볼게요. 선지 분석하고 있다 팁 알려드릴게요. 기억. 신문왕 제위 시기 정비되었다. 제가 구조소경 신문왕 시기를 썼죠.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역은지를 둔 거 이거 직전에 참 나온 건데 이거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제가 최근 3회분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발라먹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나마 좀 쉬웠어요. 솔직히 구조 오소경 신문왕 제위식 정비되었다. 그냥 그거 몰라도 일단은 통일신라 시기니까 맞겠지. 그렇게만 적겠었더라도 이 문제 푸는 건데 니은이 아니니까 디귿이 뭔지 파악이 안 됐더라도 이 문제 푸는 게 쉬웠단 얘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실제로 관찰사라던가 수령이 있었으니까 정답은 그래가지고 2번이 되는 거고 리을 광무개혁이 일환으로 실시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2차 가보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기 박스형 문제고 이게 가라식으로 문제를 내죠. 그러면 이게 100% 아닌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은 사실형 유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형 유형이고 그러니까 시기형 유형을 문제에서 안 내고 오직 사실형 유형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냈다 치면은 이 가라 시기가 대체로 순서대로 나왔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시기 아니면 일제감동기 시기 이 순서대로 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시기형 문제를 내면은 당연히 섞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낼 확률이 높은데 단순히 이게 순서 아니라 이렇게 사실형 문제 냈으면 그냥 그것도 이게 맞춰서 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싶으면 일단 그냥 시기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인데 막 조선시대 키워드다. 일단 의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닌데 진짜 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면 최종 전략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정답 2번이에요. 44번 다음 상황 이후의 전개를 사실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최근에 진짜 미친듯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기본편의 경우에만 이 유형 강조하고 심화편에선 이 유형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 데 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 유형 거의 심화편에서 지금 거의 10번 내면은 7번, 8번 7번, 8번 아니야. 한 8번, 9번 내는 게 이 유형이에요. 그만큼 출제 비중이 진짜 늘어났는데 일단 포인트는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생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 이후에 철수한 다음에 마지막 부대 통과한 뒤 임시 교량을 폭파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교량을 폭파시켜가지고 북한군이 남한에 진입 더 이상 못하도록 그거 경로를 잘라버렸다는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포인트가 진짜 최초로 전쟁 직후에 서울에서 1차 후퇴를 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후퇴인 1사 후퇴를 다룬 건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엔군, 두 번째 임시. 그러니까 두 번 후퇴한 게 있었는데 유엔군이 참수하는 시기는 처음 서울 후퇴된 시기고 당연히 이 시기에 일단 교량 한번 폭파됐었으니까 여기 있는 건 임시 교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시된 시점은 1사 후퇴에 난 거기 때문에 1사 후퇴 이후에 어떤 사실이 있었냐 그걸 다룬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은 이거예요. 왜냐 특정 시기 이후니까 당연히 1사 후퇴 이후에 전쟁이 종결된 뒤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해가지고 그런 국방력을 강화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가 6.25 전쟁 시기 역사적 사실을 냈으면은 배경으로는 에치슨 라인을 여기 내고 결과로는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내는데 그 어쨌든간 이건 이후의 문제니까 이 결과를 내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답 1번이고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했다. 야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이전이에요. 이게 50년 11월쯤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군이 그 함경남도에 위치한 장진호에서 그러니까 미군과 중공군이 충돌해서 발생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어려운 거 내려고 취재자가 새로운 선지 꺼내온 건데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제끼시고 이런 게 훨씬 더 기출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3번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 풀악시 사건인데 당연히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온 거여가지고 이전이고요. 극동방위선이 조정된 에이티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제가 이거 그 배경이라 씁니다. 당연히 이전이겠죠. 5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오시총선거가 실시된 거는 50년이기 때문에 50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8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 제시된 시기보다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실수를 말하는 건 다 무시하시고 정확하게 정정된 걸 보시면 됩니다. 45번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최근 3회분을 제대로 발라 먹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려운 거 나왔다고 또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쓸데없는 소리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기출 전략의 전부예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상금은 다 따요. 자,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주민들이 차량 탈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니까 1971년에 그 무리한 도시화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로 그 주민들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주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켜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발전 속에 남아있는 이면이랄 수 있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 키워드가 20회 때 한 번 나오고 50회 그 전설의 불능검 회차 때 나왔다가 최근 62회 때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나왔을 때도 낯설었었고 62회 때도 선지속을 통해서 풀 수 있었는데 낯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자도 이제 나름대로 자 이제 솔직히 2번 3번 나왔는데 이제 알아야지 싶은 마인드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키워드 또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근 직전에 차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분석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발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좀 잘 들이시란 말입니다. 아무튼 박정희 정부 된 거니까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맞죠? 이 정부 시기에 그런 일종의 도로를 정비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OECD에 가입하였다. 이거 김영삼 정부입니다. 원조물자를 가공한 300산업이 발생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이건 전두환 정부 시기고요. 5번 대통령 지속 자문기구인 노사적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가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진짜 제가 꼼수로 잘 접근했어요. 왜냐면 제가 민주화 운동도 예를 들어서 직전에 쳤을 때 4.19 혁명이 나다 치면은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보는데 제가 예외적으로 최근에 똑같은 걸 2번 연속 내는 그런 트렌드가 많아가지고 6월 민주항쟁을 다시 한번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직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라는 방심을 어디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할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튼 대학 교수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 시위랑 3.15 부정선거에 반발했다. 그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해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가 뭐냐면 이승만 정부 시기 하도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국민들 불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선거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투표함을 위조했는데 만약 100명이 투표했다 치면은 120표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부정선거죠. 그거에 대해 반발한 거예요. 2번 니은 나 명동성당에서 시민들이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명동성당이 이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대표적 장소기도 하고 호언철폐, 독재 타도.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 반발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6월 민주 항쟁입니다. 보시면 1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자, 이거 6.3 시위입니다. 틀렸고요. 군부 독재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자,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걸 관련된 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는 군부 독재가 아니에요.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자, 호언철폐를 타도한 거니까 애초에 이건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 결과 진짜 실제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거고요. 정답 3번이고요.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 역시 5.18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똑같은 문제를 2개를 안 낸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건 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정부를 내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는 정치 분야를 냈었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경제 분야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박정희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키워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풀이에 무리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은 사례의 경우에는 정치 분야도 되고 경제 분야도 되고 좀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유형 있잖아요. 이거 내 키워드가 많으니까 경제 유형도 되고 문화 유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걸 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여기 문제 키워드는 대통령 긴급 조치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계기로 일종의 나온 그런 그 대통령의 권한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런 유신헌법이라던가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어요. 대통령 일을 개 못해요. 이딴 식 욕하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입을 묶어버린 진짜 일종의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급조치 자체가 유신헌법 관련된 키워드로서 박정희 정부 때 잘 나오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냥 그거 찾는 거였어요. 1번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그 6.25 전쟁 당시에 17세부터 40세 그런 남성들 장정 등으로 군대를 조직할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관련 없고요. 내각 책임제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진 거는 이건 장면 내각 시기예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신항공사 설립된 건 미군 정식이고요. 평화통일로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하게 구성된 거는 이승만 정부식입니다. 이거 최근에 진짜 잘 나온 키워드예요. 5번 장기독재에 저항하는 3.1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유신헌법 자체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뭐 정치인, 종교인 등 여러 인사들이 연합해서 발표한 게 3.1민주 구국선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지금 문제 키워드가 진짜 길긴 길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어렵진 않았어요. 보시면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당 55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실 얘 보자마자 김대중 정부 나와야 돼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란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키워드는 솔직히 볼 게 없고 굳이 뽑는다면 남북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하는 새 출발에 온 세계가 축복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한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노고를 인정받아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사실 이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좀 근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남북 공동 정상회담 이거 포인트만 이해했다면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찾아보면은 1번 남북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맞죠? 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경제협력한 게 개성공업지구 조성 합의한 거랑 경의선 보건공사를 이게 좀 시작하려 했던가 그런 거를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6.23 특별 성명 발표했다. 야, 이거 새로운 선지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박정희 정부예요. 이때 사례는 그 남북한이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규정한 건데 이게 그 노태우 정부 시기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라던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의 키워드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비슷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좀 안 헷갈리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낸 거니까 이건 노태우 정부고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한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한 거 역시 박정희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이제 통합사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49번 가 마에 들어갈 내용 옳지 않은 거 대표적인 통합사 문제입니다. 그냥 난이도 어렵게 내려고 가져온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역사 속 외교 활동을 주제로 낸 문제예요. 좀 독특했어요.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1번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인문표를 지었다. 강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의 인물인데 청방 인문표가 뭐냐면 이 인문 그러니까 이 김인문이라는 인물이 당나라에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 잡혀간 김인문이라는 인물을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외교 문서예요. 그래서 얘가 글빨이 오져가지고 당나라 형님 쟤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싸바 하는 글 썼다는 얘기예요. 맞는 내용이고 외교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서희 맞죠? 이건 뭐 너무 쉬운 키워드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거란 1차 때 소선영과 외교담판 통해가지고 획득한 거 맞고요. 일본 파견되어 계약조 체결에 기여했다. 이해. 자, 이해는 조선시대 전기에 일본과의 외교활동을 주도한 인물인데 당시에 그 일본 그 해적들? 그러니까 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납치했었거든요. 그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송환하는 데 기여했었고, 얘로 인해 가지고 부산포, 영포, 제포가 개항되는 계약도 체결해서 협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도 이예요. 이 인물도 58에 나왔던 인물인데 상당히 어렵게 연기한 인물이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김홍집,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자, 틀렸죠. 자, 김홍집은 2차 수신사 파견돼가지고 조선 책략을 국내 요포한 인물이고, 보빙사의 정권 대신은 민영익입니다. 그거만 알았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죠. 5번 김규식, 파리강원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하였다. 맞아요. 이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었고 신한 청년단 대표로 여기에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0번 가 지역의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시면 맨날 다들 보실 만한 전야제 영상 보셨다면은 이 문제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전야제에서 이 문제가 거의 그대로 적중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 잘 챙겨보신 분들은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있어요, 키워드가 진짜. 자, 보시면 임시정부 국무령 영임한 석주 이사령생가인 임청각이 있었다는 포인트가 있고, 고창전투가 발생했었다, 봉정사 극락전이 위치했다, 그리고 도산서원이 위치했다. 이거 공통적으로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따로 뭐 공부하다 보다 여러분들이 문화유산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사건이 어디 발생했었지? 그거만 잘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사실 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파트예요. 대신 좀 암기할 게 많은 파트인 거죠. 1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 공주지역입니다. 틀렸고요. 강두령이 고공시를 전개한 장소는 평양지역이고요. 곤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란한 지역. 맞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2차 홍건적의 침입해가지고 안동 당시에 복주라고 했었거든요. 이 지역으로 피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신리 배수의지를 치고 전투를 벌인 위치는 충주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을 저항을 봉기한 곳.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경상북도의 청주 지역입니다. 청주.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4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